남경필 지사 장남 마약 투약 체포 소식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정치인에게 자식이란 과연 무엇일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국민께 죄송합니다. 아들 비행에 두 번째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인 아들이라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예. 후임병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예. 이 장남이. 바로 그 아들이 마약 투약해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또 범죄를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른정당 김치로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유력 주자 아들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정말 바람잘 날이 없네요. 정몽준 아들 미개한 국민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고승덕 딸 폭로로 직격탄을 맞고 샤우팅 사과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식 여러분 생각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소변 검사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니까 네. 뚜렷한 증거 아닙니까? 본인도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일단 한 번 그냥 며칠 전에 집에서 한 번 했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안 걸렸고요. 방법이 사실은 분량이 큰 분량은 아니에요. 부피가 필로폰 1g 해봤자 뭐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한번 비닐팩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4g이라고 해도 그게 큰 부피는 아닙니다. 그거를 또 이제 본인 말로는 뭐 속옷 속에 숨겨서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적발이 안 되고 이렇게 원래 성공한 거죠. 이게 그 남경필 지사 아들인 걸 아시고 일단 수사를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랜덤 채팅 앱이란 것이 전혀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고 우리 그냥 대화명만 넣어가지고 대화하는 그게 랜덤 채팅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검거하고 보니까 이제 신원 확인되고 보니까 아는 거죠. 피해를 입은 병사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딸의 글이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영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오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를 이용해서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에는 맞서겠습니다.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정몽준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자, 지금 사건 수사 진행 상황부터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8시간,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를 했고, 예. 8시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예. 지금은 입감돼 있다 그래,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필로폰 복용 사실을 일단 시인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 아마도 본인이 그런 식으로 뭐 전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모바일을 뽑아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넘겼다고 하거든요. 예. 그 결과가 아마 1, 2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 얘기로는 4g을 샀다라고 했는데 2g만 지금 나온 상태여서 그렇죠. 지금 나머지 2g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예.
이 분을 검거하게 된 경위가 사실 좀 재밌습니다. 그 데이팅 앱이라고 하는 그 앱에서 그건 이제 익명으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이 양경필 지사의 아드님이 같이 즐길 사람 여성을 상대로 물색을 했다가 거기에 이제 함정수사 비슷하게 그 앱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이 내가 같이 즐기겠다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고 그 출동을 해서 이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장 아마 초범이기도 하고 사실 그 양이 많지가 않고 본인이 뭐 순수하게 그래도 인정- 4g만 돼도 13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분이 전과도 사실은 없고 본인이 순수하게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뭐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심하게는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그래도 사실 이분은 지난번에 그 군대 내에서의 또 성추행하고 폭행 문제로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인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다음번 자식 얘기인데. 예, 저는 뭐 사장님.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마 뭐 정치인의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어이구.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는 정치인들은 사실 화려한 뭐 이 경력이나 네. 공직의 그늘에 가리쳐서 제대로 민낯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민낯이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자식의 여러 가지 품행 자체가 모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예. 뭐 가르치는 이걸 다 그렇게도 100%다 이렇게 이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그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그 단속한 자식이 잘 서서 잘못을 할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과연 그 자식들도 어떻게 건사하고 잘 예. 케어하느냐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볼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경필 지사의 아들과 관련된 비행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짐으로써 근데 이거 범죄잖아요. 범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남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상황이고요. 물론 남지사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남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내년에 상당한 또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아마 본인은 뭐 아들의 그런 이런 비행과 일탈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마음을 놓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오늘과 같은 또 이런 또 상당히 안 좋은 사태로 이어진 것인데 어쨌든 예. 꼭 남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 가족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동안의 그 정치인이 살아온 어떻게 보면 이 그 인생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이 누적돼서 터져나온 그래서 민낯이다. 예, 그 계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자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국 정치인의 민낯이나 속살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좀 무서운 거죠. 네. 황 소장님. 재벌하고 정치인한테는 자식이 원수고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예. 대부분의 자식 문제로 언론에 등장하면 좋은 일은 거의 0.1%밖에 안 되고 네. 99.9%는 사고 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이러느냐. 상류층 자제일수록 더 문제인데요. 예. 어느 정도 위선들이 다 있지요. 뭡니까? 자사고니 외고니 폐지하자 해놓고는 저 자식들은 전부 다 그런데 다 보내서 예. 외국에 유학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무슨 뭐 백년 그렇다고 문제나 그 고등학교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자식 문제에서는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위선적이다. 예. 위선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진심을 갖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자식 문제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 또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약점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서 외국에서 경우에 보면 예. 가족들이 사고치면 정치인이 책임을 집니다. 대체로요. 저희죠. 그건. 예. 근데 그 보통- 외고나 자사고 관계 사고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 좀- 사고가 아니라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선적이라는데 자식 예를 문제에 든 거다. 위선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참. 화를 내세요. 아니, 앞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크게 이야기해야 알아듣지 않겠어요?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거 왜 안 나오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걱정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 영화 그 멀티플리시티라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한 뭐- 20년 됐어요. 그래요? 네, 마이클 키튼이라고 배트맨 주인공 한 사람이 주인공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평범한 가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DNA를 복제하는 기술을 어떻게 터득해가지고 복제를 해요. 계속 복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시키고 어떤 사람은 직장 대신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재미있게 사랑 나누게 하고 막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점점 복제를 거듭할수록 6번 복제하는데 점점 복제를 거듭할수록 순도가 떨어지면서 좀
좀 멍청한 인간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전 상당히 그렇다고. 아니 제가 그 감명 이해가 깊게 좀- 봤는데 아니,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예. 그렇네, 이건.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재벌의 자식 손자가 계속 재벌이 되고 예. 정치인의 자식 세습이란 손자가 말이죠, 그건 뭐. 계속 세습이면 이렇게 예. 세습되는데 네.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은 절대 정치 안 시킵니다. 예, 예. 제가 정치를 잘했잖아요. 네. 제 아들도 정치 잘할 수 없어요. 걔는 딴 거 시켜야 솔직하게 돼요. 얘기해봐요. 네. 빙빙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듯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약간 멀티플리시티 얼떨떨해가지고. 영화에서처럼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재벌의 자식 손자는 재벌 시키지 말고 정치인 자식 손자는 정치인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걸 법으로 이거 보세요. 만들어야만 법 앞에 인간이에요. 그건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뭐 법으로 제가 막아요. 점점 인간이 이렇게 네? 이상해진다니까 이렇게 대물림 될수록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세라는 거는 저 남지사는 저 아버지가 저 거기 저 지역구 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평원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네,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남경필 물려받은 거 지사가 아니에요? 좀 기분 나쁘겠지만 남평원보다는 남경필 지사가 더 훌륭하거든 정치적으로. 근데 진짜 또 궁금한 그 게 밑에 있는데. 3세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이상하고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예. 누가 차이어 대물림을 없애자. 제가 그거입니다. 뭐 컨셉 좋아요. 대물림을 없애자면 아니, 컨셉 좋은데. 평론에 근데 누가 차 의원님 보고 정치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6시 36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제 차례입니다. 저 서영 소장 얘기하시고 빙빙 돌리지 말고 얘기하라는데 예. 혹시 남경필 지사님하고 안 친하신 건 아니죠? 아주 친합니다. 네, 네. 친하시니까 하는 것 솔직해요. 같아요. 저는 뭐 정치인의 자식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공신 아니면 공적이다. 뭐냐면 원님 덕에 나발 분다는 얘기했듯이 자식 덕에 나발 분 사람들 많습니다. 김부겸 의원, 기동민 의원, 유승민 의원 이 선거 때마다 항상 자식이 언론 매스컴에 나오면서 선거에도 아주 긍정적인 플러스가 돼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예. 이런 반면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경우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정치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 사회가 예. 선수신제가 후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예. 집안의 문제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자제는 없지만 자식이 꼭 연자제 같은 그런 운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보시죠.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말씀. 아버님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이혼은 참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예. 뭐 전혀 바람 때문 아닙니다. 예. 뭐 같이 지난 여름에 아들들하고 어머니하고 예. 여행 배낭여행 갔다 왔는데요. 예, 하루에 예. 한 평균 20km씩 걸었는데 잘 걸으시더라고요. 아들 문제. 요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다 저희 키우면서 걱정이 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서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확인한 것이 위안이 됩니다. 예. 그 양무석 박사 안 하셨네요. 예, 저는 뭐 복덩이와 왼수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그 김부겸, 권영진 두 양반이 14년 5월달에 이제 그 대구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붙습니다. 그때 이제 김부겸 그 후보의 딸이 탤런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세장 곳곳에 이제 이 유세를 하면서 호응이 좋으니까 지금 이제 뭐 나중에 권영진 지금 대구시장 후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있었으면 나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입대한 내 아들이 그 김부겸 후보의 딸보다 더 자랑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참 그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문제를 보면서 이제 왼수가 돼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남경필 지사가 에세이집 그 가시는 불에서 꽃은 핀다라는 책에 이 군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징계를 받았던 아들한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라 사회적 비난을 10,000배쯤 더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도와준 것이 없어 미안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내게 미안해했다. 이제 이런 그 글을 이제 썼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우리 서양호 그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표현이요. 근데 참 이 특정한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수신하고 나서 제가 하고 나서 그 치국한 이후에 평천하라는 단계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래 공자의 뜻인데 자꾸 수신도 못하는 것이 치국한다고 까불어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성대에서 또 유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서상경을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잘못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서양호 평론가의 단계론적인 사고고 이렇게 단계론적인 사고고 이 좋은 어구를 특정 정치인들 아들 농사 잘못 지은 정치인을 공격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걸 주제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네요. 우주에 다녀오셨나? 갑자기 박사잖아. 박사가 좀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면 되죠. 예, 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성대 유학과 커트라인이 높아지겠네. 네. 이혜원 전 대표 금품 수수 그리고 남경필 지사의 아들 이 마약 범죄 이렇게 줄줄이 악재가 터지고 있는 바른정당 속내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도 많은 신뢰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남 지사님 관련해서 당 내외에서 좀 바른정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아니 남 지사 아들이 일탈행위한 거하고 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남 지사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줄 뿐이지 우리 당 구성원의 아들이 뭐에 관련된 거하고 당하고 관계 짓는 건 너무 그거는 안 맞지. 네, 바른정당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속내를 홍정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요, 개혁 보수라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뭐 별 다를 거 없던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름을 감탄을 개혁 보수로 했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억 보수가 돼버렸어요. 은행 일치가 어렵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오렌지 가문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혁 보수 정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탱자인 게 지금 입증이 된 거죠. 차정 교수. 예, 저는 바른정당이 좀 자강론을 외치고 있는데 그 자강이 지금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강은 스스로 지금 하강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된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이 참보수, 개혁보수 하겠다고 나름대로 기치를 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박수를 치줄만 한 부분인데 과거 이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과거의 관행에 지금 그 발목이 잡힌 부분 그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남경필 지사도 아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도 상당히 민낯은 됩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자신이 하기 나름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의 초심을 찾아가면 충분히 스스로 또 강해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은요? 사실 지금 안 보이죠. 아무것도 깜깜하게.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 가져야 될 그런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내부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 설상가상에다가 첩첩산중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혜훈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의 처신이 문제였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물론 자식의 잘못이지만 그 자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비슷한 류의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역시 집안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시점을 지금 맞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당의 문제로 자꾸 확산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본인들이 이걸 해결을 해서 좀 제발 이 상황에서 조금 잘 탈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일 아프죠, 뭐.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가 제일 아파요. 자식은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자식 없어요. 길러보시면 다 알지만 그렇잖아요, 양 목사. 아, 예. 제가 오늘 좀 한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오늘 원래 계속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요. 이 자기 기자입니다, 앞에. 네, 자기. 예, 그리고 저희 혁자가 그 가죽혁이거든요. 저 가죽혁은 때릴 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꾸어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자기에게 엄격하느냐가 개혁이라는 표현에서 그래서 어려운 1차적인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개혁을 다른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때리는 채찍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깨끗한 개혁 보수를 이야기했던 바른정당의 계속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이 주문들은 한국 보수 세력 중에 그나마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최강 소장. 네, 양문석 이사장님 만난 이래 가장 의미 있는 평론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채찍질한다가 개혁이라는 얘기가 아주 와닿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네네. 저는 별로 안 웃겼어요. 노력하세요. 저는 현재 요새 인터넷상에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돈 받은 정당, 필로폰 맡은 정당 이런 소리가 막 드는데 그럼에 따라서 보수혁신이라는 것이 가물가물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혁신으로 자강으로 다가가서 정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바른정당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보수혁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님. 저는 처음에 바른정당 출범할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 콩 심는데 콩나지 콩 심는데 판납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좋은데 바른정당 의원 평균 재산이 얼마나 돼요? 아까 남경필 지사 얘기 나왔지만 실제 바른정당 이 의원들 중에 2세 정치인이 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또 보면은 자기네 부친들은 상당히 과거에 개발 독재에 편승했던 사람들인데 그 자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렌지 비슷하게 하고. 차 의원님 아버님은 참 그렇지 않다는 건 그 전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못 나왔었어요. 그게. 네. 하여튼 그렇고 남의 집안 얘기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고 저는 이런 현상이 했던 거를 제가 이런 현상이 잘 보세요. 이게 저는 노무현 정부 처음 출발 때도 노무현 정부 개혁해? 그거 두고 보자. 제 예상이 맞았는 게 노무현 정부 이렇게 지도부 사람들이 강남 좌파가 많아요. 자기 생활은 보수를 하면서 자기 애들은 무슨 아까 우리 황장수 소장이 했듯이 자기 애들은 그냥 특수고등학교 보고 자기는 나가서 칼 썰고 비프 스테이크 먹으면서 무슨 양국화가 어쩌니 저쩌니 그 되나 보자 그랬는데 지금 바른정당도 딱 그 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해요?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뭐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았느냐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볼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경필 지사의 아들과 관련된 비행이 지난번 한번 있었는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짐으로써. 근데 이거 범죄잖아요. 범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짐으로써 남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남 지사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남 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내년에 상당한 또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아마 본인은 뭐 아들의 그런 이런 비행과 일탈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마음을 놓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오늘과 같은 또 이런 또 상당히 안 좋은 사태로 이어진 것인데 어쨌든 꼭 남비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 가족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동안의 그 정치인이 살아온 어떻게 보면 이 그 인생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이 누적돼서 터져나온 그래서 민낯이다. 계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자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국 정치인의 민낯이나 속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무서운 거죠. 네. 황 소장님. 재벌하고 정치인한테는 자식이 원수고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대부분의 자식 문제로 언론에 등장하면 좋은 일은 거의 0.1%밖에 안 되고 99.9%는 사고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러느냐. 상류층 자제일수록 더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위선들이 다 있지요. 뭡니까? 자사고니 외고니 폐지하자 해놓고는 저 자식들은 전부 다 그런데 다 보내서 외국에 유학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무슨 100년 그렇다고 문제나 그 고등학교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자식 문제에서는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고 위선적이다. 있어요. 위선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진심을 갖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자식 문제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약점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서 외국에서 경우에 보면 가족들이 사고치면 정치인이 책임을 집니다. 대체로요. 저희죠. 근데 외고나 자사고 관계 사고는 아니니까 그건 사고가 아니라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자식 문제에 위선이 가장 많이 일단 시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아마도 본인이 그런 식으로 뭐 전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양성 모발을 뽑아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가 아마 1, 2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얘기로는 4g을 샀다라고 했는데 2g만 지금 나온 상태여서 그렇죠. 지금 나머지 2g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이 분을 검거하게 된 경위가 사실 좀 재밌습니다. 그 데이팅 앱이라고 하는 그 앱에서 그건 이제 익명으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이 양경필 지사의 아드님이 같이 즐길 사람 여성을 상대로 물색을 했다가 거기에 이제 함정수사 비슷하게 그 앱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이 내가 같이 즐기겠다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고 그 출동을 해서 이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장 아마 초범이기도 하고 사실 그 양이 많지가 않고 본인이 순수하게 그래도 4g만 돼도 13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분이 전과도 사실은 없고 본인이 순수하게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뭐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하게는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 이분은 지난번에 그 군대 내에서의 또 성추행하고 폭행 문제로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인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음 번 자식 얘기인데? 예, 저는 뭐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마 뭐 정치인의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는 정치인들은 사실 화려한 뭐 이 경력이나 공직의 그늘에 가리쳐서 제대로 민낯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낯이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자식의 여러 가지 품행 자체가 모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뭐 가르치는 이걸 다 그렇게도 100% 다 이렇게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단속한 자식이 잘 서서 잘못을 할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자식들도 어떻게 건사하고 잘 케어.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딸의 글이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오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를 이용해서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에는 맞서겠습니다.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정몽준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자, 지금 사건 수사 진행 상황부터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8시간,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를 했고, 예. 8시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예. 지금은 입감돼 있다 그래,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필로폰 복용 사실을. 남경필 지사 장남 마약 투약 체포 소식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정치인에게 자식이란 과연 무엇일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국민께 죄송합니다. 아들 비행에 두 번째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인 아들이라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예. 후임병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예. 이 장남이. 바로 그 아들이 마약 투약해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또 범죄를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바른정당 김치로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유력 주자 아들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정말 바람잘 날이 없네요. 정몽준 아들 미개한 국민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고승덕 딸 폭로로 직격탄을 맞고 샤우팅 사과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식 여러분 생각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소변 검사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니까 뚜약한 증거 아닙니까? 본인도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한 번 그냥 며칠 전에 집에서 한 번 했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안 걸렸고요. 방법이 사실은 분량이 큰 분량은 아니에요. 부피가 필로폰 1g 해봤자 뭐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한번 비닐팩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4g이라고 해도 그게 큰 부피는 아닙니다. 그거를 또 이제 본인 말로는 뭐 속옷 속에 숨겨서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적발이 안 되고 이렇게 원래 성공한 거죠. 이게 그 남경필 지사 아들인 걸 아시고 일단 수사를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랜덤 채팅 앱이란 것이 전혀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고 우리 그냥 대화명만 넣어가지고 대화하는 그게 랜덤 채팅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검거하고 보니까 이제 신원 확인되고 보니까 아는 거죠. 피해를 입은 병사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참. 화를 내세요. 아니, 앞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크게 이야기해야 알아듣지 않겠어요? 조금만 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거 왜 안 나오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걱정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 영화 멀티플리시티라는 거 보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래요? 마이클 키튼이라고 배트맨 주인공 한 사람이 주인공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평범한 가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DNA를 복제하는 기술을 어떻게 터득해가지고 복제를 해요. 계속 복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시키고 어떤 사람은 직장 대신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재미있게 사랑 나누게 하고 막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점점 복제를 거듭할수록 6번 복제하는데 점점 복제를 거듭할수록 순도가 떨어지면서 좀 멍청한 인간이 나와요. 제가 이걸 전 상당히 그렇다고. 아니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이건.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재벌의 자식 손자가 계속 재벌이 되고 정치인의 자식 손자가 계속 세습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은 절대 정치 안 시킵니다. 제가 정치를 잘했잖아요. 제 아들도 정치 잘할 수 없어요. 걔는 딴 거 시켜야 솔직하게 돼요. 얘기해봐요. 빙빙 돌리지 말고.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여기서 보듯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멀티플리시티 영화에서처럼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재벌의 자식 손자는 재벌 시키지 말고 정치인 자식 손자는 정치인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만. 법 앞에 인간이에요. 그건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법으로 막아요. 점점 인간이 이렇게 이상해진다니까. 이렇게 대물림 될수록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세라는 거는 저 남지사는 저 아버지가 저 거기 저 지역구